제가 작년부터 바이럴 광고, 뮤직비디오 등등 상업 촬영에 사용하는 카메라가 있어요. 이번 영상은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 제가 파나소닉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유료 광고 배너가 있지만 이거는 내돈내산이라는 거. 작년부터 S5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스펙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사실 많아요. 검색만 하면은 다른 감독님들께서 유튜브로 찍어주셨어요. 저도 똑같은 영상을 제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번 영상은 카메라에 대한 정보보다는 제 얘기예요.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솔직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고, 나는 왜 루믹스를 사용하는가. 제가 루믹스를 사용하는 이유 첫 번째는 질감이에요. 질감. 로그 촬영 시에 진짜 폭넓은 디아를 자랑하는데, 근데 사실 다이내믹 레인지도 수치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스펙이 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이 아니라 시네마틱한 질감 때문인데, 브이로그로 설정을 하고 4K 10bt로 설정을 하고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네마틱한 질감이 미러리스에서 나와요. 타 회사에서도 이런 시네마틱한 질감을 낼 수 있는 카메라가 많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시네마 카메라 뿐이고 미러리스에서 낼 수 있는 카메라는 타사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영상 일을 하면서 소규모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혼자서 촬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동성을 제가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러리스로 많이 촬영을 하는데 항상 아쉬웠던 게 질감이었어요. 내가 내고 싶은 거는 약간 시네마틱한 질감인데 타사에서는 정말 화질 좋은 캠코더 같은 그런 질감을 내니까 작업을 하면서 좀 아쉬운 게 많았는데, 그거를 파나소닉이 해소를 해줬죠. 이 영상도 지금 영상 이것도 지금 GH5 마크2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나소닉 제품 질감이 다 영화 같은 질감이라서 지금 이것도 GH5 마크2 이것도 대여를 해주셨는데 이거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로그는 아닌데, 로그는 저는 상업 영상을 촬영할 때만 하고, 이거는 뭐라고 부르지? 시네 D2? 시네 D2라고 픽처 스타일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고퀄리티 촬영 외에 이런 가벼운 촬영할 때는 시네 D2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고, 상업 영상에서는 브이로그로 촬영을 해요. 이번에 같이 하게 된 팀 작업도 다 파나소닉 제품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거 보시려면은 오픈카고 공식 채널에 보면은 뮤직비디오랑 브랜드 필름이 있는데 그것들도 다 이 녀석으로 촬영을 했어요. 작년에 제가 로지텍 광고를 찍고 나서 이 질감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메인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어떤 분들은 뭐 영상 제작하는 사람들은 색 보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왜 시네마 카메라가 있겠어요? 색감은 보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질감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도 미러리스로 시네마 카메라다운 질감을 내려고 색 보정을 많이 공부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파나소닉이 그거를 가능케 해요. 아예 시네마 카메라 같은 질감을 내기 때문에 저는 그 매력 때문에 지금까지 팀 작업이나 아니면은 바이럴 광고나 그런 것들은 다 이 녀석으로 촬영을 했어요. 되게 가벼운데 시네마 카메라 같은 질감을 내니까 저로서는 손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사용하게 됐고, 두 번째는 안전성이에요. 많은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미러리스로 촬영할 때 가끔씩 뻑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요. 근데 정말 가끔씩이에요. 몇 번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가끔씩이라서 못 쓰겠다 이런 마음은 안 들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상업 영상 제작자잖아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오류가 나면 안 돼요. 한순간이라도. 정말 비싼 시네마 카메라는 오류가 잘 안 나요. 근데 미러리스는 가끔씩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파나소닉은 타사에 비해 오류가 정말 현저히 적어요.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1년 동안 사용을 해봤지만 오류가 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저도 구매를 하기 전에 많이 알아봤는데 영상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모이는 그런 카페라든가 아니면 해외 유튜브 그런 거를 많이 찾아봐도 타사에 비해 오류가 현저히 적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믿고 사용을 했는데 아직까지 뻑이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난 적이 없다. 고운 말 씁시다. 저는 항상 파나소닉 바디를 믿고 촬영하는 편이에요. 뭐 메모리 카드가 2개가 들어있어서 하나는 메인용, 하나는 백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사용을 안 해요. 믿기 때문에. 이거 역시 스펙이 안 나오는 그런 장점이죠. 그 다음 제가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렌즈예요. 렌즈가 파나소닉은 영상용 렌즈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영상 제작자이기 때문에 사진용 렌즈를 사용하면 AF 사용 시 때는 괜찮은데 MF 사용할 때 불편하더라고요, 사진용 렌즈는. 근데 파나소닉은 영상용 렌즈를 만들더라고요. 특히 S 프로 같은 경우는 렌즈 퀄리티가, 그러니까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영상 품질도 너무 좋은데 저는 뭐 MF 사용할 때와 포커스 브리딩 그것도 너무 현저히 적고 이거에 한번 또 빠져가지고 그냥 뭐 메인이 돼버렸죠. 특히 2470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렌즈인데, 이건 정말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여태 사용해본 2470 렌즈 중에 S 프로 렌즈가 가장 좋았어요. 이거는 뭐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S 프로 렌즈가 진짜 영상용 렌즈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가격이 저렴한 서드파티 렌즈들 있잖아요. 제가 서드파티 렌즈를 사용 안 하는 이유가 핀이 자주 나가는데 그거는 뭐 뒤로 하고, 수동 모드를 사용했을 때 좀 불편했어요. 저한테는 뭐 초점 거리나 숫자 같은 게 적혀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 안 보고요, 한 이쯤에 체크를 해놔요. 만약에 이 정도 거리에 초점이 맞다 그러면 여기 체크를 하고 핸들들을 움직이다가 그 부분에서 초점이 맞고 싶어 그러면 체크한 대로 가면은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다른 서드파티 렌즈들은 조금씩 오차가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영상 퀄리티가 2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은 사실 어떤 렌즈로 사용했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편집을 하다 보면 알아요. 2개를 비교해 놓고 보면은 모르는데 편집을 하다 보면은 역시 이 렌즈가 좋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저는 S 프로 렌즈를 사용을 하고요. 서드파티 렌즈들은 가격 때문에 잠깐 눈길이 간 적이 있는데 퀄리티를 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영상용, 특히 파나소닉 렌즈 같은 경우는 S 프로 렌즈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제가 파나소닉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 외에는 숫자로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는 4K 10비트 60프레임까지 찍힌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찍히는 미러리스가 이제는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타사에서도 이런 스펙을 가진 미러리스가 없었는데, 뭐 타사에는 없었는데 GH5라는 되게 영상용이 좀 막강한 녀석이 있었죠. 그거 제외하고는 이런 스펙을 가진 미러리스는 못 봤어요. 시네마 카메라를 좀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타사에서도 그런 바디를 안 냈는데 요즘은 흔해졌죠. 그래서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스펙들은 다 너무너무 훌륭한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사용해 본 결과 파나소닉이 제일, 미러리스 중에는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파나소닉을 메인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파나소닉 일환으로 제작된 영상이지만 어쨌든 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나소닉을 사용했을 때 단점을 느꼈을 거예요. 딱 하나가 있는데, 이제 카메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AF예요. 파나소닉 영상은 AF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타사에 비해 AF가 느린 게 맞아요. 저도 조리개를 넓히고 그리고 50mm 이상으로 촬영할 때는 거의 90%는 수동 모드로 써요. 그러니까 수동 포커스로 쓴다는 얘기죠.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짐벌샷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짐벌에 올리면은 AF를 안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질감은 포기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광각 렌즈를 사용하고 사용을 해봤어요. AF가 광각 렌즈를 사용할 때는 쓸만해요. S5 기준이에요. S5는 AF가 쓸만합니다. 광각 렌즈를 사용하고 조리개를 좀 조이면은 포커스가 나간 적이 한두 번밖에 없었어요. 쓸만한 AF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두운 날에도 제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해봤어요. 광각 렌즈를 사용하고 짐벌샷으로 AF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어두운 날에는 이제 대비가 낮으니까 포커스가 꽤 나가더라고요. 그때 좀 간과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AF는 밝은 날 그리고 광각 렌즈를 사용했을 때 많이 사용해요. 그때만큼은 뭐 정말 쓸만하니까. 근데 그 외에 화각이 35mm 이상이다, 좀 어둡다
그럴 때는 무조건 수동으로 사용합니다. 파나소닉은 진짜 AF 하나만 진짜 좋아지면은 저는 뭐 거의 뭐 바랄 건 없을 것 같아요. 파나소닉 이 점 하나가 좀 아쉽다. 그랬다. 뭐 저에 한해서는 이 정도면은 다른 장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AF가 없는 좀 작은 시네마 카메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고려를 해왔는데, AF가 없는 시네마 카메라하고, 그리고 AF가 타사에 비해 좀 느리지만 있는 파나소닉 미러리스하고 제가 선택을 하자면은 저한테는 AF가 있는 파나소닉 카메라가 좋다라고 제가 생각이 든 게, 사실 이런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AF가 필요해요. 게다가 제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포커스가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얼굴 우선도 파나소닉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면은 그거에 맞춰서 포커스가 잘 안 보여. 포커스가 잘 잡더라고요. 이런 움직임이 크지 않는 상황에는 AF가 빠르지 않더라도 꼭 필요하다. 앞에 말했던 파나소닉을 제가 사용하는 이유들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어요.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메뉴 편의성, 터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은데, 뭐 시간상 저는 크게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제가 사용하는 이유고, 뭐 영상, 카메라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글을 많이 찾아봤어요. 많은 감독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전문가가 사용하기에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고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가성비가 있나, 이게 다른 카메라에 비해 뭐가 다를까 사용해보면서 그게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특히나 넓은 DR과 질감 같은 경우는 시네마 카메라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질감이어서 이런 미러리스에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성비라고 느껴져요. 저는 뭐 실제로 싸긴 싼데, 이렇게 오늘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마침 또 파나소닉에서 앰버서더 관련 메일을 주셔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카메라 회사한테 연락이 오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파나소닉 회사가 정말 좋은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응원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리뷰 이런 영상보다는 좀 제 이야기, 제가 경험했던 그런 팁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앞으로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필름메이커 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안녕.